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2023년 12월 7일자 주간 토목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목학회 스마트 위클리입니다. 탑스토리는 건설기술인 스마트 건설 교육 의무화 국토부 기준 개정입니다. 스마트 건설이 뭐 요즘 화두죠. 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 스마트 건설의 정의도 좀 애매하고 아무튼 국토부는 이제는 이제 건설기술인 교육에까지 이걸 의무화했습니다. 건설기술인 법정 교육 과정에 스마트 건설 교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스마트 건설 기술 교육 시간에 BIM 교육 편성을 의무화했다는 얘기죠.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 이런 게 지금 뭐 행정예고, 입법예고가 현재 돼 있는 상태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 교육받으려고 하면 또 교육 시간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거는 같습니다. 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니까 도입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이게 너무나 강하게 완전 완성본이죠. 최종 완성본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BIM 도입이나 이런 게 좀 느려지지 않나 그런 것이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토목학회 57대 회장 선거가 12월 1일에 있었죠. 그래서 12월 1일 날 선거 단독 후보했기 때문에 찬반 투표가 있었고 뭐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최동호 교수님이 57대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고 임기는 2025년 1년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2023년 12월호 학회지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 12월호 학회지 내용을 보면 연말 분위기 나게 표지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번 호에는 새로운 파트너 인공지능 권도원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월에 있었던 컨벤션 행사에 관한 것들이 이제 12월호에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정책 포럼, 대한민국 토목산업은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요거는 이제 토론한 내용들이 전체가 다 녹취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 2050 미래비전원, 4차 산업혁명 미래비전원에서 발표한 내용. 그 다음에 요거 저는 컨벤션 가서 요거를 세션을 들었었거든요. 중장기 발전위원회에서 뭘 했냐면 회장 선출 방식 및 임기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컨벤션 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뭐 직선제가 좋냐, 간선제가 좋냐. 지금 현재 간선제잖아요. 그래서 직선제가 좋냐, 간선제가 좋냐, 뭐 이런 그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뭐 당연히 요즘에는 직선제를 많이 가능하고 원하죠. 그래서 60%인가가 직선제를 원한다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런 설문조사가 됐었는데 그 결과들이 발표가 됐고요. 뭐 이런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언스입니다. 사람보다 똑똑한 AI 나왔다.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자, 제미나이를 구글이 발표하고 나서는 엄청난 화두가 됐어요. 엄청나게. 뭐 GPT-4를 능가한다. 그 다음에 사람 전문가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사람 전문가하고 테스트를 해봐도 점수가 더 사람보다 높았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특히나 멀티모달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런 동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사람이 이걸 순서대로 그려요. 그럼 여기서 얘가 답변을 오리를 그리고 있네요. 뭐 이렇게 근데 여기 사람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오리는 파란색이었고 보통은 뭐 흰색이나 뭐 갈색 이런 게 많다. 이 파란색 오리는 없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이게 장난감 오리를 갖다 대다니까 그 오리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 같고 장난감 오리 같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제미나이가 답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며칠 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조작이었다. 실제로는 지금 챗GPT4에서 되는 것처럼 이미지를 올리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텍스트로 물어본 거가 텍스트로 답변이 나온 걸 마치 실시간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아무튼 뭐 이미지를 주는 거나 동영상으로 주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UI의 문제인 건데 그걸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아무튼 약간 구글이 뭐 속였다. 믿었던 구글이 왜냐하면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속인 거냐 뭐 이렇게 난리가 났죠. 구글이 뭐만 하면은 더 혼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픈 AI는 나중에 시작한 업체고 구글은 엄청나게 오래된 강력한 그런 IT 기업인데 예? 오픈 AI는 뭘 내놓으면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데 구글은 뭘 내놓기만 하면 야 그거밖에 못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구글에 대해서. 사실상 뭐 오픈 AI가 만든 챗GPT 서비스도 구글이 연구한 논문을 바탕으로 다 한 거기 때문에 구글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맨날 혼나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지금 상당히 큰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능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나마 이 기능이 화두가 됐었는데 이걸 속였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자, 그 다음에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 불가능한 초고 에너지 우주선. 야, 그 처음에 우주선이라고 갖고 무슨 UFO가 날라왔나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우주선이라는 게 코스믹 레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빅뱅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날라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레이니까 맥스레이 할 때 그 레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선인데. 그래서 그게 측정을 해보니까 엄청 강력한 그 에너지가 날라왔다. 그래서 이거가 과연 가능한 건가? 과학계가 지금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52V라고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무슨 볼트 같은데 그죠? 그걸 넘지 못하는데 엄청 강력한 날아와서 예전에도 한번 91년도에 320이 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제목에 끌려갖고 한번 봤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구글 딥마인드. 야, 요거는 이제 구글이 속도 따라갖고 이제 요걸 많이 먹었는데 요거는 또 반대로 구글 딥마인드가 세상에 없던 38만 개 신물질을 발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이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신소재 AI가 찾았다는데 초전도체 얼마 전에 좀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죠. 소재도 찾을까 그래갖고 구글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구글을 지뢰하고 지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이처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얘가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220만 개의 후보 물질을 무기 화합물을 발견했고 그중에 안정성이 확인된 것만 38만 개란 얘기죠. 야, 이 38만 개면 엄청난 건데 이게 인간이 하면은 800년이 걸린다 그랬나?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여기는 안 나와, 이 기사에는 안 나와 있네. 어디 다른 기사에는 인간이 하면 800년이 걸릴 거라고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800년하고 비교하면 별 의미가 없겠죠. 1년이 걸렸든 2년이 걸렸든. 자, 그리고 여긴 또 로봇을 만들어 갖고 이걸 또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도 했다고 그래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지놈으로 나온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봇으로 17일 만에 연구원들이 시도했던 57개 중 41개를 성공적으로 합성했다. 실제 물질까지 만든 거죠. 와,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실제로는 다 재료 싸움 아닙니까? 모든 게 알고 보면. 자, 그래서 구글이 여기서 망신을 당하고 여기서는 그래도 좀 회복했는데 요게 먼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덮인 거죠 지금 이게. 요게요. 자, 그 다음에 건설 곡지입니다. 통영 한산도 좌도 연도교 건설 사업 내년 본격 추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연말에 안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요즘에 교량 프로젝트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은 이렇게 통영이잖아요. 통영이죠. 통영시청 이렇게 있고 통영대교가 아마 여기인가 있을 거죠. 그죠? 통영대교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통영에서 떨어져 있는 이 한산도라는 게 꽤 커요. 그죠? 한산도가 되게 크고 여기 추봉도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추봉교가. 근데 여기가 좀 좌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를 아마 연결하는 이런 교량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또 연결하려나요? 통영에 섬 2개가 있었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는 섬 2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사량도 동서도라고 그래가지고 사량도 동서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연결하는 교량이 사량대교가 평소에 나와서 됐었죠. 자, 이렇게 남부 다도해 그야말로 남부와 서부에 섬들이 많은데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쪽에 섬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조금씩 연결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주니까 섬에서 다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BC가 안 나오고 하겠죠. 하지만 조금씩 연결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목학회 국회 건설인프라 포럼에서 기후 대응 정책을 제안했다라는 얘기는 토목학회가 이제 국회 안에 건설인프라 포럼이라고 이제 포럼을 만들었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 행사를 해갖고 올해가 이제 3회째 포럼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 집단인 토목학회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건설 인프라 관련한 정책들을 이제 검토하고 뭐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고 이런 데에 기여를 하고자 만들어진 포럼인데, 요번 세 번째 포럼은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거 정책을 제안한 거죠. 그래서 주제 발표도 하고 이제 토론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후위기는 사실상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는 사실상 없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가고 있거든요. 뭐 7년 내에 실패할 것이다. 그 전에 실패할 것이다. 그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가 높은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에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 기념 현판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것도 요런 거거든요. 토목학회가 올해부터 토목문화유산을 지정을 해요. 토목문화유산을 지정을 하는데, 그게 올해에는 이렇게 아까 경부고속도로 올해 첫 해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이렇게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소양강 댐 요 두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해서 명판을 주거든요. 그 발주처에. 그러니까 요 관리 주체죠. 관리 주체에다가 명판을 주면 그 명판을 이제 얻다가 설치하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유산 이거를 어디다가 했냐면 경부고속도로의 대표 관문인 서울영업소, 그죠? 서울영업소 인근 교통센터에서 했나 보네요. 그래서 현판식을 이렇게 현판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설 기사는 DLENC 엠비코 차나칼레대교 제2회 엔지니어링 대상 수상. 요게 지금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엔지니어링 대상을 시상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게 상금이 대상이 1억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많은 후보들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차나칼레 대교에 참여한 DLENC죠. DLENC하고 엠비코 컨스탄트는 엔지니어링 회사죠. DLNC에는 시공사인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지금 시공사가 엔지니어링을 한 거냐. 물론 뭐 일부 엔지니어링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엠비코는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고, DLNC는 이제 시공사긴 하지만 DLENC의 그 E가 엔지니어링이죠. 엔지니어링 앤 컨스트럭션인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개 회사가 공동 수상을 했는데, 참 이 두 회사가 지금 차나칼레 대교를 시공하면서 엠비코 컨설턴트 말고 이 계열사가 저기 관수 ENC가 있기 때문에 관수 ENC가 케이블 시공을 했어요. 엠비코 컨설턴트가 그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형상 관리 이런 것들을 했고, 아무튼 관수가 케이블 시공에 대한 비용을 다 못 받아서 DLNC와 이렇게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가 됐고, 작년과 올해 국감에서도 큰 시공사가 하도급사를 갑질을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여러 번 기사에도 오르내리고 하는 상황인데, 둘이 또 이렇게 공동 수상을 하는 사진을 보니까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글로벌인데요. 자, 영국 얘기가 있는데, 이 영국이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국 정부가 극한 상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효과적인 전략이 없다. 이제 기후 위기가 하는 거죠. 없다고 감사원이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감사원이 영국 정부가 지금 현재 홍수와 같은 극한 기후에 인한 위협에 대비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각부, 정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유연한 시스템을 통해 영국이 홍수와 같은 극한 기후로 인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 반박을 한 거죠. 정부가. 감사원이 효과적인 전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국 정부는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뭄 때문에 아마 물이 마른 이런 사진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네요.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세계 국가들이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로봇 굴착기 혼자 돌담을 쌓다, 돌 모양 3D 측정 차곡차곡. 야,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작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다 로봇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이제 영국이죠. 스위스네요. 스위스 쥐리 연방공대에서 이런 불규칙한 돌의 모양을 자기가 분석을 해서 이것을 차곡차곡 쌓았다는 얘기죠. 무너지지 않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하고 뭐 사람들이 더 코딩을 했었는데 결국 AI라는 건 코딩 대신에 자기 스스로 그런 원리들을 익혀 나가는 거거든요. 바둑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둑도 하나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하면은 만 년이 걸린다나 뭐 몇십 년이 걸린다나 아무튼 불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 원리를 파악해서 추론을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긴 모양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 우리가 코딩을 해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는 사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여기에 뭐 라이다, 그러니까 그 레이저를 가지고 그 형상을 인식하는 그런 그 장비도 탑재되어 있고 그래서 돌 형상을 뭐 파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쌓는다는데 영상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쌓았죠.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산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인식한 거죠. 얘를 어떻게 놓으면 안 굴러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미 쌓여져 있는 그 돌담 위에 어떻게 올려놔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분석을 한다는 얘기겠죠. 점점 인공지능이 건설 쪽에도 많이 침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는 우리하고도 좀 인연이 있었죠. 예전에 뭐 아놀드 슈왈츠네거인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었죠. 그때 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추진됐던 거예요. 거의 뭐 십몇 년 된 얘기인데 아무튼 이 기사를 보면 미국 교통부가 결국 연방 정부죠. 그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에 약 31억 달러.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3조 좀 넘겠죠. 3조가 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는 뭐 연방 정부가 따로 있고 주정부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사실상 이게 트럼프가 되면서 이 계획을 백지화했었는데 이제 또 다시 살아난 거죠. 뭐 어느 나라나 이 그 토목 사업은 이렇게 위정자들이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최근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그 30억 달러 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전 거를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KTX 산천을 시승했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주를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당시 이제 주지사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지사에서 했었잖아요. 와갖고 이렇게 하고 뭐 고속철도 건설 수주전 본격화했다. 2012년 얘기네요. 10몇 년 된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뭐 현대 쪽에서는 현대로템 이제 차량 있잖아요. 차량하고 뭐 건설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는데 실패했었죠. 그 다음에 최신 소식은 뭐 세미나와 뭐 성과 발표회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핫클립을 보면 이게 이제 지명위원회 12월 2일 날 있었던 지명위원회 그 영상이 이제 전체가 올라와 있고요. 여기 실제로는 이제 그 녹화를 한 게 아니라 스트리밍을 한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스트리밍 한 다음에 이제 그게 영상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설사고 사례 3D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뭐 인천 검단 아파트 무너지는 사고가 3D 영상,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3D로 만들어진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뭐 원인이나 이런 거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단철근이 뭐 빠져서 전개가 됐었다고 하죠. 전단철근이 빠진 거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 뭐 이게 성토를 많이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토공 작업을 흙을 너무 과다하게 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30년 했는데 이렇게 생긴 교각 처음 봄. 이거는 이제 모양이 되게 특이한 교각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이 밑에 쪽에 곡면을 코핑이 보통 이제 다 각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다 밑에 쪽에 곡면을 넣다 보니까 뭐 이렇게 불연속면이 생겼는데 뭐 80년대 설계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제 이걸 개선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3D로 하면은 이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게 깔끔하죠. 가능합니다. 원과 원 세 개가 이렇게 곡면과 곡면 세 개가 이렇게 만나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게 80년대 설계할 때는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불연속면이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스마트 위클리는 마치고 트위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트위터 이제 11월 30일 이후부터 12월 7일까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경주 월성 원전에서 지진 못 견디는 고정 나사 수천 개 썼다.
뭐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 나사라고 하면 이제 앵커나 아니면 뭔가 부재를 연결시키는 그런 나사 같은데, 에, 지진에 못 견디는 나사. 야, 요거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사실 앵커 볼트가 내진용이어야 된다. 라고 이제 이걸 제보한 사람 주장한 거고, 원안위는 이제 방어를 했겠죠. 비내진 앵커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그런 거죠. 뭐 설계 그 지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내진 앵커와 비내진 앵커의 뜻을 아실 거예요. 내진 앵커는 연성이 좋은 겁니다. 내진 철근도 마찬가지고 연성이 좋아야 되니까 얘가 항복이 되고 나서도 끊어질 때까지 버텨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원안위에서는 비내진 앵커가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설계 지진 요건에 만족한다라고 반박을 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그 원자력 그 발전소나 아니면 그런 발전소들은 상당히 이제 특히 원자력은 이제 위험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석탄 화력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가스나 석유로 발전을 하는 그런 발전소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겨갖고 누출되고 그러면 이제 큰 환경 오염이나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 장치들을 기초에 고정시켜 놓는 그런 앵커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인천 영종 청라에 있는 제3연육교였었죠. 제3연육교가 2025년에 준공한다는, 이거 통키로 발주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물론 목표겠죠, 2025년이.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장이 인간 뛰어넘는 AI 출현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멀었다라는 표현이, 아직이라는 멀었다라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상 저기도 애매하죠, 기준도. 그래서 아무튼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겸 최고 법무 책임자가 뭐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하네요. 향후 1년 안에 인간보다 뛰어난 초지능 인공지능, 그죠?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데, 12개월 안에 안 된다 그러면 13개월 후에는 된다는 얘기인가? 애매하죠. 지금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구글과 오픈 AI, 그다음에 뭐 아마존도 뛰어들었고요. 뭐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MS, 구글, 오픈 AI 이 밖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연합전선 얼라이언스를 만들었고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AGI가 언제 올 거냐, 분명 오는데 언제 올 거냐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1년 안에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13개월 후에 오는 거냐 라는 얘기죠. 불찾기 얘기 아까 있었던 얘기고요. 불붙는 이미지 동영상 생성 AI 경쟁. 야, 여기도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그죠? 인간이 정보를 얻는 게 대부분 다 시각 정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각 정보. 그래서 시각적인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쪽이 엄청나게 지금 그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AI 타임즈라는 데서 나온 뉴스인데, 디퓨전으로 유명한 뭐 스테빌리티 이제는 동영상까지도 사진 한 장 주고 동영상을 동영상 부분은 이렇게 가 만들 게임 수 체인저 있는 생산이 그런 기능들을 기업용 AI가 AI 갖추고 챗봇과 있어요. 이미지 그래서 뭐 나선 모든 겁니다. 회사들이 지금 구글이 다 신소재 개발을 이끌 무기화합물 생성 AI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쪽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LLM 그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저쪽도 그림 그리고 인식하고 뭐 이런 쪽도 동영상까지 만들고 이런 쪽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뉴스는 뭐냐면, 이게 그 부산 엑스포가 유치를 실패했죠. 추진 동력이 약해지나 부산 현안 비상이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뭐 잼버리가 실패하면서 그 새만금 관련된 사업들이 완전히 지금 홀딩돼 있죠. 심지어는 턴키로 발주해갖고 성과품까지 다 제출했는데 심의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렸고, 뭐 기본 새만금 전체에 대한 기본 계획 자체를 흔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빗대서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에 실패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외국인들 많이 오고 하니까 공항도 뭐 새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그 토목 사업이라는 게 뭐 백년지 대계고, 백년지 대계가 아니라 뭐 백백 년을 바라보고 만드는 사업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는 것도 참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상당히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수신기를 맞추는 건지 레이저라는 건 이렇게 직진성 있잖아요. 이렇게 확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그 퍼지는 정도를 조정하는 것인지 아무튼 빛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파가 아닌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앞으로 우리 토목하는 사람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막을 횡단하는 운하에 태양전지 지붕을 씌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에서,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일단은 뭐 305m에서 시범 설치했는데 우리가 운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 운하는 이렇게 그 배가 다니는 걸 운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읽어보면서 야 이게 태양광 패널을 놓고 어떻게 배가 다니지? 배가 꽤 높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운하가 그 운하가 아니라 물을 공급하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수로죠, 수로. 뭐 수로를 아마 캐널이나 이런 거를 갖다 해석하는 것 중에서 운하로 해석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덮었죠. 물을 이속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 사막 지역에서는 이 표면으로 증발되는 양도 엄청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증발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미국의 저수지인가요? 거기에 그 볼이죠, 볼. 물에 뜨는 플라스틱 공 같은 거를 표면에다가 쫙 깔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저수지는 이렇게 덮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에너지도 만들고 증발하는 것도 맞고 뭐 이런 그랬었는데 요건 제가 이제 다 좋은데 접근성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는데 이게 한강 교량들에 이렇게 예전에는 전망 카페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지금 뭘로 만드냐면 숙박을 여기서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지금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다 실패했죠. 카페도 실패했고 다 그런 것들이 이게 접근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접근성이 엄청 안 좋거든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이런 데까지 가려면 엄청 걸어야 되죠, 대부분. 버스 정류장이 여기 대부분 또 만들긴 했어요. 이렇게 교량을 건너는 버스들을 정차를 하도록 하긴 했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가갖고 다시 또 저쪽 건너가서 버스를 타고 이게 사실상 그리고 이 공간에서 이 근처에서 즐길 만한 게 사실상 한강밖에 없거든요. 한강 근처에 가서. 그래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걸 또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려고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에서도 뭐 AI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인간 수준 AI 수십 년 걸릴 것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AGI의 정의조차도 뭔지 애매하고 그게 또 언제 올 거냐 이것도 좀 애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 많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그 스펙트럼이 꽤 넓다는 얘기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온다. 언젠가 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온난화 못 막으면 세계 주요 도시 이렇게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좌우로 요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물에 잠긴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 이런 게 보이는데 이건 두바이 아닌가요? 두바이에 지금 물이 막 잠겨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건 완전히 잠겨 있나요? 이거 예. 어디죠 여기? 쿠바 광장이네요. 3도 온도 3도 상승 시 물에 잠긴 쿠바 아바나 카테드랄 광장.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곳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1.5도 시내로 억제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뭐 거의 그건 실패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제는 이제 슬슬 3도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일본도 만만치 않게 그 로봇 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아시모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게 아시모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일본에서 이런 시연을 하나 했는데 얘는 좀 뭐 이런 건 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혼자 하지 않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데 뭐 요거의 연장선으로는 로봇과 로봇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실제로 중량물을 옮기고 이러는 거는 뭐 무거워서 못 옮긴다기보다는 잡기가 힘들고 형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둘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요거 상당히 인상적이다. 협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학습을 시키는데 GPT-4로 했다는 얘기죠. GPT-4로 오픈소스를 최적화했더니 훨씬 줄였다. 근데 뭐 돈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학습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한 거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얘가 그래서 학습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GPT-4로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죠. 사람이 원래는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시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또 인공지능을 학습했을 때 그 이제 뭐 성과가 떨어진다 이런 논문도 발표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요거는 좀 의아한 뉴스였는데
인천의 절반 침수 위험, 원도심 물 안 빠지는 불투수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사는 좀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이 안 빠지는 불투수층이라서 침수 위험이 있다. 이거 사실상 도시 내에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도시 내에서는 하수도 하천으로 물을 빼잖아요. 표면으로 스며드는 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다 포장이 돼 있고 현대 도시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들이 불투수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도심지 내에 비가 많이 와서 하수 시스템 용량이 부족하거나 뭐 이래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무화한 잘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기사가 나온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베트남 중남부 최고 높이 교량 47m인데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베트남도 상당히 높은 산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개발이 점점 되면 될수록 노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산 뚫고 뭐 이렇게 막 지나가야 되거든요. 산 뚫고 뚫고 터널과 터널 사이에 뭐 교량이 있고 그런 데는 상당히 계곡이 깊은 곳은 뭐 우리나라는 뭐 47m면 그렇게 높지도 않은 높이죠. 뭐 100m 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AI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창안하신 분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AI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제프리 힌턴이 생성 AI 인간사의 지배 우려가 있다라고 이분은 자기가 한 연구를 후회한다고 할 정도로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죠. 구글 자신이 만든 회사가 구글에 인수됐는데 구글 부사장이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죠. 왜냐하면 구글에 있으면 AI 위험성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기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여기서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제 생각은 그래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 지배, 그러니까 막 로봇들이 다니면서 사람을 사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의지를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AI에 점점 의지를 하면서 인간의 그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고 그게 바로 결국은 AI한테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해서 인간보다 우수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오픈 소스들이 이제 뭉친 거예요. IM, 메타 등 50개 회사가 오픈 소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얼라이언스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오픈 소스 동맹이니까 이쪽에서는 우리가 리눅스가 오픈 소스잖아요. 안드로이드 뭐 이런 것처럼. 그래갖고 이 조직들이 이 회사들이 모여서 오픈 소스로 AI를 만들겠다 이렇게 동맹을 맺은 거죠. 뭐 OS계의 리눅스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AI 쪽도 지금 보면은 OS처럼 몇 개의 극소수의 그 AI들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결국은 예전에 OS를 뭐 서로 개발했었죠. 다 회사마다 막 국가마다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다 폐기 처분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는 서해선 복선전철 609에서 뭐 암거에 틈이 벌어졌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기사는 상당히 세게 뭐 붕괴 막 이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연약 지반이 많을 거거든요. 서해선에서는 연약 지반 때문에 이게 좀 침하가 생긴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되게 세게 기사를 쓴 것 같아요. 부실시공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는 같은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 동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암거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긴 경우 이게 또 고성토일수록 그렇고 그럼 여기 하중과 여기 하중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밑에가 연약하면 이렇게 처지는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처중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벌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여기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암거를 시공할 때 여기를 양쪽만 처리를 완벽하게 다 하고 주변을 그러고 나서 이제 하든가 결국은 성토를 해갖고 완전히 그 암미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톱하기를 다시 하죠. 톱하기를 해가지고 동방향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가 암거가 있다고 그러면 다 이제 과제 시키잖아요. 그래갖고 다 양악지반 처리한 다음에 다시 톱하기를 하고 암거를 묻죠. 보통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양악지반 처리가 좀 덜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양악지반 처리가 잘 됐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뭐 붕괴가 되기는 쉽지 않죠. 이게 왜냐면 뭐 터널도 뭐 붕괴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구조물이 있을 때는 구조물의 손상이 가고 구조물이 버티기 때문에 붕괴는 실제로는 상당히 생길 수 없는 그런 케이스죠. 자, 여기까지 해서 12월 7일자 주간 토목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